설마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정시하겠다는 소리 한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논술킹 임찬우입니다. 작년부터 정시가 확대돼서 정시에만 집중하는 친구들 많죠. 올해는 특히 인터스쿨이나 종합반에 다니면서 정시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친구들한테 정시에만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거의 40%까지 늘었죠. 그에 따라서 정시가 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시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시가 기회일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흔히들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정시 비율이 늘었으니까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수월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과연 정시 선발 비율이 늘었다고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더 쉬워졌을까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A라는 대학에서 모든 전형을 합쳐서 100명을 선발한다고 하고 수험생이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원래 이 중에서 70명은 수시로, 30명은 정시로 뽑았어요. 수시로 70명을 뽑았으니까 그동안 수시에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었겠죠. 70명을 뽑는 수시에 700명이 몰렸다고 생각해보고 30명을 뽑는 정시에서 300명이 몰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이 올해부터 선발 방법을 바꿔서 70명에서 60명으로 수시 인원을 줄이고 30명에서 40명으로 정시 인원을 확대시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간단하죠. 기존의 수시에서 가능성이 좀 떨어졌던 친구들이 대거 정시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단순히 통계학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40명 뽑는데 기존의 300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 가능성이 떨어졌던 친구들까지 가서 400명이 지원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경쟁률이 과연 변했을까요? 똑같죠. 300명에서 30명을 뽑는 거나 400명에서 40명을 뽑는 거나 경쟁률은 결국 10대 1이에요. 경쟁률의 차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과연 가정일까요?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주변 둘러보면 좀 어떠세요? 친구들 중에서 정시가 늘었다고 다 정시하러 가지 않나요? 제가 방금 가정했던 것처럼 정시가 10명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100명만 이동을 할까요? 아마도 올해는 정시가 메타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시로 이동할 거예요. 업계에 있는 제가 느끼기에도 정시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말은 즉슨 결코 정시가 더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면 예전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이 예전보다 훨씬 치열해질 거예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야 할지도 몰라요. 특히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문이과가 통합됐죠. 문이과 통합 상황에서 늘어난 정시 비율이 이과생들에게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이과생들 같은 경우 문이과 통합의 맛을 한번 봤죠. 올해 어쩌면은 작년에 한번 맛을 보고 더 몰릴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의 경쟁률이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시 선발 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 정말 마음 단단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 외에 정시가 대세인 것 같아서 일단 정시를 하긴 하는데 수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병행하세요. 학종이든 논술이든 병행하세요. 혹시라도 납치가 고민된다면 수능 이후로 다 깔아놓으시면 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카드,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상 논술킹 임찬우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